것이 비교연산자는 크다, 작다, 같다, 같지 않다 이걸 나타내고 그 결과는 1 또는 0이라는 숫자로 연산 결과가 나온다. 무조건 둘 중에 하나가 나와요. 1이 의미하는 게 참, 맞다, true. 0이 의미하는 게 거짓, 틀리다, false. 그래서 1이 2보다 크다라는 것을 계산하면 틀린 말이니까 0이 나온다라는 것을 확인을 해봤고요. 맞는 말도 한번 해봐야겠죠? 반대로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맞는 말이잖아요. 2가 1보다 크다. 1이 나와요. 이것도 해보세요. 같다? 같지 않다. 1, 2는 틀리잖아요. 틀린 값이잖아요. 다른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값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틀렸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0이 나올 거고요. 다른 걸 다르다고 했으니까 맞는 말이 되니까 또 1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0, 1, 0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비교 연산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보자면 이런 것도 있다. 자, 요거는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한자로 표현하면 요거는 초과죠, 초과. 왼쪽이 오른쪽 뭐죠?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왼쪽 값이 오른쪽 값을 초과한다 이렇게 보죠. 왼쪽 값이 오른쪽 값 이상하네요. 1이 2 이상이다 이렇게 표현할게요. 1이 2 초과한다, 2가 1을 초과한다, 1이 2 이상이다, 2가 1 이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그래서 이상 이하는 이제 비교 대상수를 포함을 하냐 안 하냐, 초과 이상 이렇게 또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뭐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요거 순서를 이렇게 이거를 먼저 넣으시면 안 되고요. 이거를 뒤에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6가지가 쓰이니까 어렵진 않아요. 우리가 사용하던 방식이랑 거의 동일합니다. 중요한 거는 계산하고 나면은 맞다, 틀리다, 논리적 결과가 나온다는 거. 그것만 이제 염두에 두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요거 이용해서 우리가 조건이라는 걸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자, 얘 같은 경우는 가지고 올까요, 이거를? 자, 얘 같은 경우는 값이 결정이 되어 있어요. 무조건 이거는 0이죠. 근데 만약 여러분이 여기를 1이 아닌 결정해 놓지 않은 수, 변수로 표현을 하게 되면 우리는 a의 값이 뭐냐에 따라서 얘가 true가 되기도 하고 false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제 a가 2보다 클 조건 이렇게 불러요. 자, 이러면은 a가 2보다 클 조건을 만족한 거죠. 그러면은 만족했으니까 true가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은 a가 2보다 큰 조건을 만족을 못했죠. 만족을 못했으니까 이 조건은 false가 나오는 거예요. 0. 그래서 이렇게 조건을 만들 수 있어요. 변수 값을 뭐로 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결과가.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거 조건을 가지고 조건문이라는 걸 이제 만들면 돼요. 조건문. 자, 조건문은 뭐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코드를 위에서 아래로 한 줄씩 적으면, 자, 우리의 그 프로그래밍 하는 방식이 이거잖아요. 그죠? 실시간으로 컴퓨터한테 핑퐁 해서 그때그때 피드백 받는 구조가 아니라 여러분이 편지를 이렇게 쭉 편지 형식으로 할 일을 다 적어놓고 번역기 돌려서 컴퓨터가 읽을 수 있는 걸로 마련해 놓고
컴퓨터한테 이거 띡 던져주면은 컴퓨터가 이거 읽으면서 순차적으로 실행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령 코드를 작성하고 나서 컴퓨터한테 전달하면은 이제 손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바뀔 때마다 코드를 여러분이 고쳐가지고 컴퓨터한테 즉각적으로 반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리 다 안배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 이 코드는 실행을 하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는 실행을 하고 어떤 상황에서는 이거 실행하고 어떤 상황에서는 이걸 실행하고 이거를 미리 다 적어놔야 돼요. 코드 안에. 그래야 얘가 보고 상황에 맞게 코드를 선택해서 실행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미리 코드를 다 작성해서 제출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코드가 실행이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거를 그 즉시 실시간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코드 안에 다 적어놔야 돼요. 그걸 우리가 이제 코드를 제어한다 그러고요. 이런 AAA 출력문을 실행을 해야 될 때도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때도 있으면 그거를 코드상에 적어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가 이걸 읽을 때 이걸 무조건 실행하는 게 아니라 조건을 만족할 때만 실행하게 해야겠죠. 자, 그래서 조건만 만들 때는 일단 먼저 여러분 조건을 설정을 하셔야 돼요. 간단하게는 우리가 이런 숫자의 범위를 이용해서 변수 a가 1일 때 아니면 뭐 변수 a가 양수일 때 변수 a가 10보다 클 때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볼 수가 있겠죠. 조건, 이런 게 조건이잖아요. a가 양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런 걸로 조건을 만드시면 돼요. 자, 그럼 조건을 만족할 때만 이걸 실행하게끔 하려면 이제 조건문이라는 거를 완성을 해야 되는데 조건문은 이렇게 if를 가지고 가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프린트 얘는 실행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을 만족할 때만 실행해라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괄호 안에 1을 넣으면 이게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고요. 0을 넣으면 만족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1을 넣으면 실행이 되고요. 맨 밑에 AAA 0을 넣으면 실행이 안 돼요. 이제 AA 없어요.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런 조건 이렇게 봅시다. 이렇게 하면 A가 양수일 조건이죠. A가 양수일 때만 실행되는 거. 이런 출력문을 A가 양수일 때만 출력을 하겠죠. 그럼 A는 양수입니다. 자, 여기다 마이너스 10을 넣어주면 이제 음수죠. A는. 그러니까 여기 만족을 하지 못해요. 조건을. 실제로 여기 대입을 해보시면 돼요. 이렇게 마이너스 10이 0보다 크다. 이거 틀린 말이니까 최종 0으로 귀결되잖아요. 그래서 실행이 안 되는 거예요. 실행이 안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 수가 있어요. 조건을. A가 1일 때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건 언제만 실행된다? A가 1일 때만 실행된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1을 이렇게 넣어주면 A에다 1을 넣어주면 이것도 만족하죠. 양수니까. 이것도 만족하죠. 1이니까. 둘 다 나와요. 여기서.
근데 이제 뭐 10을 넣어주면 양수인 거는 만족을 해도 1인 건 만족을 못하죠. 얘만 실행되고 얘는 실행이 안 된다. 이렇게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건을 이렇게 정하면은 우리가 현실적인 어떤 조건을 떠올리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보통 시언어에서는 이제 현실적인 조건을 뭐랑 연결을 하냐면 숫자랑 매핑을 해요. 숫자로 현실을 반영을 합니다. 그러면 다양한 조건을 이제 만들 수가 있어요. 하나의 예시를 보여드리면, 자, 날씨를 숫자로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하는 거예요. 1은 비가 온다. 2는 눈이 온다. 3은 맑다. 이렇게 약속을 해놓는 거죠. 자, 그리고 날씨는 계속 바뀔 수 있으니까 바뀌는 개념은 우리가 변수로 표현을 해야 됩니다. 자, 그 weather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1을 넣어놓으면 이제 비가 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눈이 오고 있다는 얘기고. 자, 그러면 비, 눈, 맑음. 날씨에 맞게 요거 날씨를 출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눈이 오고 있죠? 그럼 얘만 출력이 돼야 돼요. 얘만 1일 때는 비가 오죠? 얘만 출력돼야 돼요. 그래서 이 B라는 출력문이 실행돼야 되는 조건을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놓고 이게 언제 실행되면 된다? weather가 1일 때. 눈이 오는 건 2, weather가 2일 때. 이거는 3, weather가 3일 때. 비가 오죠 이제. 왜냐면 현재 날씨는 비가 오니까. 이거를 눈으로 바꿔주면 똑같이 실행을 했을 때, 코드를 실행했을 때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거죠. 눈.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